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왜 법원 경매는 어렵기만 할까? 맛있는 경매는 내 손 안에 경매요리사 유준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작을 열었고요. 오늘은 협회 공사 이야기, 그리고 어제 가구 사러 갔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그 빅 주제는 경매 초보 가이드입니다. 저만 이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저희 본부장이 계신데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경매, 저와 함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경매 마법사 김재희입니다. 오늘도 마법사님이 저와 같이 해주셨습니다. 원래 초보 가이드는 이제 협회장님과 이제 저희 세 명에서 이제 하는 거였었는데 오늘은 저희 둘이서 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계속 이제 공지를 드리는데 협회는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다 공사 중이고요. 그 지하 PST 이제 공간도 그렇고 2층에 저희 사무실, 기존 사무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협회장님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있을 소금쟁이라든지 알토란 행사가 있을 때 그때에 맞춰서 이제 2층 사무실이 이제 완료가 될 거니까요. 그때 가서 한번 보시면 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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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A팀, B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따로 움직였었는데 실장님이랑 그리고 그리고 이제 협회장님, 그리고 인천지사님까지 해가지고 이케아라는 그런 가구 공장에 가가지고 이제 쇼케이스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쭉 봤습니다. 가구를. 네, 어떤 걸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저희 임원 책상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리고 회의실 그 큰 책상, 큰 그 수납장도 있고 큰 책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의자, 그리고 협회장님실에 들어갈 뭐 침대부터 시작해서 가구를 다 봤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원목이랑 뭐 이런 거 차이로 이제 가격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직접 도면을 같이 그려보고 이제 수정하고 고치고 현장에 가서 이제 가구를 보고 다시 따져보니까 이게 어떤 한계점에 좀 도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뒤에 뒷면이 한 60cm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구를 이제 맞춰가지고 주문 제작을 하려고 왔는데 직접 현장에 와보니까 협회에 와보니까 한 30cm밖에 안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플랜을 수정하려고 그렇게 어제 이렇게 같이 머리를 싸가지고 다시 수정도 한 게 있고요. 그러면 저희 본부장님은 그 저희가 가구 사러 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죠? 협회에 남으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진두지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공사 감독했죠. 그러시구나. 인테리어 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가? 네네. 뭐 저희 이제 협회하고는 오랜 인연이죠. 서울건축에서 네, 그렇죠.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장 그 친구가 잘해요, 일을. 네, 맞습니다. 잘하고 어떤 항상 그 현장을 떠나질 않아. 특히 우리 협회 일은 협회 일하면 거의 떠나질 않고 계속 붙어서 지시를 해주고 있고, 지금은 이제 목공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목공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방을 만들고 상담실을 만들고, 네네. 기타 우리가 이제 본사 내부에 홈바가 예쁘게 하나 생길 거예요. 지금 것도 괜찮았는데 네네. 더 예쁘게 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협회장님 방도 드디어 좀 그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나서 중요한 이미지 벽이 하나 이제 어제 작업이 좀 됐죠. 네네, 맞습니다. 일부가 되고, 그리고 지하에 지금 PST 공간도 진행이 되고 방송실도 천천히 그 모습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방을 지하 같은 경우에 방송실은 원래 3개인데 2개를 터서 방송실로 만들고, 한쪽은 또 새로운 상당 공간, 지하에 있는 PST 상당 공간을 아마 만들려고 어제 그 기초적인 철거 형식의 작업이 어제 됐었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철거 형식 작업이 되면서 수반돼야 될 게 이제 인터넷 선 같은 거나 전화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랑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LG U 플러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인터넷 랜선 같은 경우나 이제 그런 업체들을 알아봐서
그 작업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작업이 미리 선행이 안 돼 버리면 인테리어를 다 된 다음에 다시 그 천장을 뜯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저희 소금쟁이 여기 행사 전까지 맞춰가지고 2층은 네, 금요일 저녁까지 해서 완료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구까지 네네. 거의 완비가 될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갔던 그 광명의 그 모 그 회사는 한번 본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세 조사하고 같은 맥락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시세 조사할 때 뭐 몇 군데 이상의 부동산을 조사해라, 그리고 다 이렇게 질문을 다양하게 해라 하듯이 우리도 협회에서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구 고를 때도 그런 거잖아. 맞습니다. 지금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네. 또 다른 어떤 모 업체 보러 갈 것이고, 이거는 또 가구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으로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또. 그렇죠. 그래서 가서 본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직접 가서 본 거고. 그래서 월요일 날도 어딘가 또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몇 군데 더 어떤 카탈로그도 계속 보고 있고, 인터넷도 아주 심하게 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가구 하나 들어올 때도 우리 협회는 이렇게 시도조사 기법이 딱 들어가서 네, 그 물건 검색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가장 좀 최적의 아주 저렴하면서 적당한 비용에서 최선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가구, 그거 고르고 있잖아.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미 인테리어가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목공 작업도 되고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가구를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봐서 정말 다 좋았지만 저희 경매의 그 시세조사 기법을 여기서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알아보고 다른 업체도 컨택해보고 지금 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경매, 명도, 특히 법원 경매에서 공매도 마찬가지겠지만 명도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떨려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이게 잘 될까 하는 어떤 의구심 이런 네네. 것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렇죠. 오늘의 제목은 명도 오직 낙찰자만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그냥 처음 보신 분은 약간 의구심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선물이랑 이제 명도랑 개념이 너무 다르니까 막연하게 그냥 명도라고 하면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부자 마인드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고 나서 이제 기쁘게 이제 가서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 마인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행복한 명도가 나온 건데 요 개념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시고 하면 명도는 그냥 두렵기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각인이 박혀 버리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희가 선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명도를 할 때. 네. 그러면 부자 마인드를 모르는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빨간색 부자 마인드 책을 사서 읽어보셔도 되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아, 그래요? 네. 오광경매 배워도 되겠네, 그죠? 오감경매는 네, 그 부자 마인드를 통해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오감경매도 네,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 낙찰자만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 말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걱정이냐면 현실에 지금 본인의 눈앞에 닥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보면 일어나지도 않는 먼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법원경매에서 특히 명도라는 부분이 그런 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명도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아직 입찰할 물건도 고르지 않은 분들이 그죠? 그러시죠. 아직 네. 입찰할 물건도 고르지 않으신 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더라. 저도 참 여러분의 많은 상담을 하고 있지만 특히 상담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입찰할 물건도 아직 고르지도 않고 현재 본인은 어떤 경매에 대한 공부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왜 이걸 걱정을 하시느냐고 물어보면 네네. 대부분이
그 상대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그 명도 대상자하고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꼭 일어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약간 어떤 걱정, 근심인데, 그래서 아마도 오늘의 제목을 초보가의 주제를 낙찰이 돼야 네, 낙찰자 명도라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래서 명도는 오직 낙찰자만의 선물이라고 네. 만이라는 꼭 그 어떤 단정적인 의미를 두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낙찰이 돼야 명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낙찰이 돼야만 명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도 한 땀 정한 거니까 잘 읽어보시면 낙찰자만의 선물이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선물이죠. 그래서 그래서 명도 낙찰이 돼야지만 이제 명도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걱정해서 지레 겁먹어서 나는 명도가 힘드니까 경매를 안 해야겠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 이렇게 그런 거라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경매 여기 이쪽으로 보면 이제 특히나 그 공매 말고 경매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이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법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경매의 90%는 그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부분은 저희 PT도 그렇고 명도에 관해서 이제 거의 문제가 되신 분은 여태까지 그 일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말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거 이제 우리 그 사회자의 생각이고, 네. 제 생각은 조금 또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다른 거하고 좀 있는데, 네네.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네. 저기 청평 쪽에 가면 번지 점프한 데가 있어요. 네네. 근데 번지 점프를 하러 가기로 했어. 그게 한 3일 전이야. 네네. 친구들끼리 하러 가기로 했는데 3일 전부터 걱정한 사람이 있어요. 번지 점프장 가지도 않았고 아직 가자고 서로 친구들끼리 말만 한 거야. 근데 걱정을 한다. 그래 놓고 이제 가요. 가면서 또 걱정을 해. 번지 점프대에 오르면서 걱정해. 그 앞에 서서 걱정을 해. 이게 뛰다가 내 줄이 이거 끊어져서 나 죽지 않을까? 그렇죠. 5만 가지의 그 상상을 동원해서 막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뛰어보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걸 좀 알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3일 전에 그런 걱정이 있었다면 사실은 안 가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 가면 끝인데 꼭 거기가 마치 그 우리나라는 의무군대니까 네네. 군대에 막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걱정을 하는 거야. 그거는 아니죠. 안 가면 되는데. 네네. 근데 군대 이야기도 나와서 마찬가지인데 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군대를 가기 싫어서 여러 가지 연예인들도 막 보면 여러 가지 사례로 안 가기 위해서 참 별별 노력들을 다 하고 또 일반인들도 보면 여러 사례들이 있잖아요. 어디 뭐 자기 뭘 어떻게 했다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뭘 한다든가 군대 가보거나 좀 걱정하지 가기 전부터 걱정하고 물론 군대라는 거는 일정 기간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긴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명도라는 것도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물건도 고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어. 그리고 내 돈이 얼마가 있는데 어떻게 투자돼서 어떻게 수익률이 날지도 몰라. 네네. 근데 그 부동산에 그 입찰 나온 물건에 어떤 감정가가 있는데 그게 시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어디선가 들어가지고 명도라는 게 있대. 근데 그게 막 사람들하고 싸울 것 같기만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떤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저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괜찮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친구도 많고 뭐 선후배도 많고 하긴 하지만 저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일단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저는 뭐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항상 즐겁게 만나고 자리가 끝내도 항상 즐겁게 가고 그리고 어떤 그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좀 꽤 오래 가는 경우도 네네. 많고 그렇죠.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을 배려하고 챙기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그런 거는 본인이 조금 더 연락을 자주 지속적으로 하고 뭐 이러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살았고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군가 아무리 낯선 상대라도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별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뭐 라이언스 클럽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걸 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선배들 이제 거의 띠동갑이 넘는 선배님들도 고등학교 그 모임에 가서 많이 만나고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은 그런 거에 대한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탈피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러신 분들도 많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방금 말했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을 걱정하듯이 꼭 그 사람하고 싸워야 한다는 생각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불효바움이 꼭 있다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단정하는 어떤 네네.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명도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지레짐작이 가장 그 키포인트인데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작을 하게 돼버리면 그게 추측을 하게 돼버리면 그 시세 조사를 할 때도 잘못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분석을 하게 돼버린 거니까 그 정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할 때 이제 명도할 것도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물건을 고르는 건데 그게 처음에 틀어버리게 되면 이게 명도도 당연히 못하는 거고 낙찰을 나중에 바꿔서 하더라도 이제 뭐 전월세를 내더라도 그게 이제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어떤 시나리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이제 물건을 골라서 이제 내가 살 집이 있고 내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금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선이 있을 거고 은행 대출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자금 운용을 할지 몇 년을 갖고 있을지 이런 부동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런 모든 과정의 시나리오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한 번에 자기의 잘못된 그런 뭐 추측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아니면은 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명도가 어려우니까 미래 지레 짐작으로 네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명도가 어려워 보이는 물건을 내가 투자하려는 혹은 내가 살려는 어떤 뭐 그런 물건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지.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익률이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건 누구나 봐도 이건 명도 어려워 보인다 한 물건은 일단 초보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명도의 경험이 경매 경험이 몇 번이 있더라도 네네. 명도를 제대로 만약에 한 번이라도 불협화음이 있었던 기억이 있던 사람은 특히나 다음 물건을 고를 때 명도가 어려워 보이는 물건을 안 고르거든.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 명도가 어렵단 말을 안 했죠. 그렇죠. 어려워 보이는이라고 했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어렵다고 일단 단정을 짓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 한 명씩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다 순한 양들이 많아. 그러잖아. 사회가 뭐 예를 들어 100명 100이라고 봤을 때 뭐 한 80에서 90%는 거의 선한 사람들이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물건을 고를 때 그런 걸 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급감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은 생각을 했다가 명도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지금 경매 시장에 있는 많은 나름 자칭 전문가라고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경매를 좀 많이 했다는 사람들도 그런 거를 피하라고 또 권하기도 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옆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명도 즐겁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명도. 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도에 대한 어떤 확실한 걸 알아야 된다. 정확히 알고 나서 그걸 파악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어렵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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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명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엔 저희 교육생 중에 이제 경험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네. 그때 여기 양재동 쪽에 사시는 분이 이제 낙찰을 이제 인천 근교에서 받으셨는데 그때 첫 번째로 낙찰 받는 거였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너무 순조롭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명도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이제 순조롭게 가신 거죠. 근데 한 달은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 명도를 어떻게 하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생들 가르칠 때는 이제 마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토막토막 난 이렇게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신 거죠. 자기가 이제 원하시는 그 강의만 딱 들으시고 전체를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지 않고 이렇게 잘라 부분 들으신 거죠. 그래서 명도에서 딱 막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명도 대상자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제가 타이핑을 쳐서 보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봤더니 명도 대상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집이 넘어가고 이렇게 뭐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다 불안한 상태인데 그 명도 대상자가 그 소유자였어요? 전 소유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 소유자 할 때 가끔 그런 경우 있지. 네네.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막 울어버리거나 아니면 네. 명도 대상자가? 네네네. 그렇게 좀 처음 경험이었는데 이게 너무 막 감정적으로 되고 막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본인도 이제 처음 이제 낙찰을 돼가지고 이제 간 건데 당황한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한 거나 이제 답변을 한 거를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 저희 그 교육생도 약간 감정적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저랑 이제 시뮬레이션도 막 해보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도 대상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화법이 중요한 거였는데 그분이 저희 교육생이 말씀은 정말 직설적으로 잘 하시는데 이제 어떨 때는 그 양날검이라고 이제 그 검을 숨기고 이렇게 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실만을 강조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이만큼 싸져 있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지치신 분한테 너무 큰 그런 몰아붙였구만. 네, 많이 몰아붙여가지고 더 역효과가 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교육생도 많이 느꼈었을 겁니다. 지금 준수 네가 막 몰아붙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 웃음이 없이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 아유, 왜 그래도 근데. 원래는 네. 경매, 저와 함께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경매의 마법사 김재희입니다. 왜 법원 경매는 어렵기만 할까? 맛있는 경매는 내 손 안에. 경매 요리사 유준수입니다. 법원 경매 기초 과정부터 권리 분석, 실전 경매 기법까지 맨투맨으로 직접 교육해드립니다. 김재희와 유준수는 경매 교육 드림팀입니다. 전국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경매 실력을 높여드립니다. 1833-6318은 김재희, 1833-6625는 유준수. 지금 상담 받으세요. 갑자기 늦감기가 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오늘 목소리를 좀 깔려고 한 게 아니라 갈갈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몰아붙인다니까 또 목소리 얘기해서.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방금 그런 경우 있거든. 네, 그렇죠. 그분도 처음으로 경매 낙찰을 받은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어떤 배운 대로 하는데 어떤 유머 감각도 약간 발휘하면서 저 사람의 상태를 봐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게 조금 미숙했던 것 같네요. 근데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이제 처음 우리가 낚시를 해도 그러잖아. 처음에 낚시를 막 100마리를 잡을 수는 없듯이, 이게 한 마리 한 마리를 잡더라도, 아니면 한 마리를 못 잡더라도 그 어떤 낚싯줄로 감고, 근데 난 낚시를 잘 못하거든. 나는 싫어하거든. 그런데 저도 꼭 하게 되는데, 네네. 낚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경매에서도 특히 경매 투자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명도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렇죠. 사람들하고 네, 상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 비슷한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어떤 기법들만 좀 발전이 되면 사실은 그게 큰 문제로 와닿지 않고 그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원론적인 어떤 선배를 대하는 법 그게 아마 이제 대화라는 명도보다는 법으로 하는 거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한테 겁을 약간 주는 뭐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저한테 그 외부 출강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이 어제 전화가 온 사례가 있어요. 네네. 그 친구도 이제 그분도 친구는 아닌데 그분도 이제 그 교육을 받고 경매를 안 했어. 네네.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 교육만 배우고- 받는다. 아, 그래요? 교육만 받고 좀 의아해요. 경매 투자를 하려면 안 해. 왜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 어. 몰라. 하여튼 그냥 또 어디선가 또 배우고 다니고 계속 배우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아, 근데 그런 분이었는데 분명히 그때도 예전에도 제가 한 1년, 2년, 1년 반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기억나거든. 명도에 그때도 그분이 약간 어려워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람이 그 세입자가 된 거지. 아, 그래서 이제 명도 대상자가 된 거야. 자기가 그러네. 실제로 그걸 처하게 된 거야. 사실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가 예전에 이야기를 막 물어보면서 이랬죠 저랬죠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어제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명도 확인서 때문에 그 네네.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뭐 낙찰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세입자 나는 뭐를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서류들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하는 거야. 사실 별거 아닌데. 아, 그 옛날에 교육 그랬고 자기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맞죠 저게 맞죠 막 물어보더라고. 이게 아 맞다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어찌됐든 뭐 그 옛날에 배운 가락이 있어가지고 대항력에 대해서 그리고 확정일자에 대해서 잘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다 자기도 해놓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 신고까지 하다 보니까 뭐 선순위에서 충분히 해당이 돼서 이제 그 배당을 받고 나가는 케이스라 크게 걱정은 없는데 뭐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괜히 걱정이 되고 명도 대상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법을 일반인들 그 집주인보다 잘 모르니까 네네.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더 걱정을 해. 근데 그분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다 잘 받고 나가는 조금 돈 약간 뛰긴 하지만 잘 받고 나가는 케이스라 상관이었는데 그 낙찰자가 나한테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살짝 하고 있는 거야. 아, 방금 주순 이야기는 낙찰 받은 분이었잖아. 네네. 낙찰자였잖아. 근데 그랬었죠. 이건 반대로 세입자가 그런 생각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 아.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일반인들 또 뭐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인들 뭐 생각도 그렇고 어떤 잘못된 그 마인드. 생각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 네. 음. 뭐 아까 번지 점프 얘기도 나오고 음. 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음. 그러니까 이걸 약간 확대 해석을 하면 조금 심해진 경우를 보면 약간 망상일 수도 어떻게 보면 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 뭐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나중에 그 다른 거 보고 놀랜다고. 그렇지. 예, 그런 말이 있듯이 요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경매를 공부를 해보고 뭐 어떤 예를 들어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낙찰에 뭐 2번, 3번 떨어지고 5번, 10번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떨어지는 것 자체를 이제 누구한테 책임 회피를 할 데가 없으니까 요 뒤에 명도가 있었지. 명도가 있으면 여기 엄청 힘들 거야. 그러니까 그 경매가 괜히 하는 안 좋은 생각. 거구나. 그래서 이제 경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많죠. 보면 네. 내가 낙찰자가 됐는데 명도 대상자한테 명도를 하러 가면 네네. 마치 용문신이 나올 것 같아. 막 무시무시한 사람이 그렇죠. 나와서 나를 겁주고 막 이럴 것 같아. 영화에서 본 그런 형님들만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네. 있어. 그래서 전화 자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직접 보면 이제 그 풀이 푹 죽어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힘과 연기를 북돋아 가지고 복비라도 이제 뭐 이사 비용이라도 이제 드려야 되는 그런 판국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괜한 두려움. 뭐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두려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일단 접해보지 않으신 그런 일반인들의 그런 생각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제 의도치 않게 때리려고 해서 이제 어떻게 때린 거면 결과물은 어떻게 맞았잖아요. 의도했든 안 의도했든 일반인 생각이 이랬든 안 했든 결국에는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명도 대상자가 분명히 그 전입세대 열람을 띄어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저녁에 가면, 그런데 저녁에든 아침이든 낮에 가보면 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지. 밤에 가봐도 불이 항상 꺼져 있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렇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 대처 방법은 쉬운 게 이제 이게 있죠. 문을 따면 돼. 왜? 렉처를 받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돈 다 냈잖아. 잔금 치르면. 네.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 있게 행동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네네. 말씀이어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문을 떠서 보니까 이제 없어. 안 살거든. 네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 알아서 미리 이사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만 좀 밟고,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분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그 송달을 하면 네네. 이게 이제 수치인 불명으로 아니면 폐문부재로 이게 반송이 되어 오거든. 그럼 이걸 또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거든. 저 사람이 나를 피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은 이사 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걱정이 있거든.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 그럴 때 이제 그 살았던 사람의 그 주소지를 찾아서 찾는 그런 보정 명령을 내면 돼요, 그번에. 네.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 초반을 띄어서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사 간 경우는 뭐가 빠지죠?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실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쉽게. 자, 그러면서 그런 게 하나 있었죠. 이제 우리 특히 희한하게 네. 우리 대한공사협회 PT를 받으신 분들은 이 명도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 최근에- 번의 사례가 또 있긴 한데. 네. 최근에 제일 큰 사례가 이제 그 명도 대상자가 엄청 5명 이상 거의 10명 정도 됐었죠. 근데 저희 그 본사 PT생 중에 이제 직접 가지도 않고 전화나 이제 문자로 이렇게 해결을 이제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도 하고. 근데 심지어 그분이 여자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송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따로 이제 명도 수업을 한 것도 아닌데 앞에 마인드 수업이랑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협회장님이 이제 짚어주신 그 키포인트를 탁 짚어가지고 응용을 한 거죠. 명도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보면 이게 그 시대조사를 잘 하신 거지. 사실. 그렇죠. 그런 분들 보면 시대조사를 참 잘했어요. 그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조리 있고 문서 어떤 양식도 잘 만들어졌고 보기도 일단 깔끔하고 네. 어떤 그런 걸 잘 해놨더라고. 네. 또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대화 내용이 모든 기법이 다 들어가 있어. 그렇죠.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 아직. 네네. 근데 그런 기법들을 다 쓰면서 이렇게 하는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매 초보에 시작했지만 물론 그분들도 다 경매를 해보신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 보면 아직 초보의 냄새는 물씬 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시대조사 단계에만 이렇게 잘 따라오신 분들 보면 특히 이 명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을 정도로 알아서 좀 잘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은근히 그 PT생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법이라는 게 저희가 알려주는 그런 기법이나 공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 건데 해보니까 이게 약간 버거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기에서 뭐 차 빼고 포 빼고 이제 자기 이제 방식대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앞뒤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뭐 그 정말 빛 좋은 개살구라고 소리만 이렇게 요란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 본사 PT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마인드부터 이렇게 교육을 세뇌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뭐 그래서 그 저희 협회는 항상 그 즐거운 명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 즐거운 명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렇게 이제 강의가 좀 나가 있고 그렇죠. 팟빵에도 조금 나와 있어요 사실은. 네. 뭐 많이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서 그 가장 큰 거는 그거지 이제 줄 건 주자. 우리가 줄 건 주고 진행을 하자는 거지. 그렇죠. 어디서 이렇게 본 기억도 나는데 명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는 법. 아, 막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막 몰린다 그쪽으로. 그렇죠. 그런 책 막 베스트셀러 되고 그래. 근데 예, 돈을 하나도 안 주고 한다는 건 사실 출발부터가 조금 잘못된 거지. 뭐냐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불협화음을 사실 예고하는 게 자기 무덤을 더 깊게 파는 거죠. 네. 그 명도 대상자가 전소유자가 됐든 세입자가 됐든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배당을 받고 나간 사람 같으면 네네. 물론 전소유자는 거의 없겠지만 그렇죠.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배당을 받고 간 사람이면 좀 상관이 없겠지만 전혀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문제가 커지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고 아예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오직 법으로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는 결국 초보자들이 대다수가 생각하는 그 불협화음 싸우지 않을까 용문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 이게. 그러다 네. 보니까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결코 좋진 않다. 우리는 항상 줄 건 주고 왜 줄 걸 주느냐면 그렇게 하면서 명도가 이제 즐거워지잖아. 그렇죠. 명도가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경매 투자가 지속이 돼요. 경매 투자가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부자가 되잖아. 그렇죠. 네, 그 사이클이 돌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그러죠. 우리가 항상 늘상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거 경매를 하는 이유는 뭐죠? 부자가 되게 하는 그렇지. 거죠. 네,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요.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맞습니다. 뭐 조사하러 다녀가려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 목적을 분명히 두시기만 하면 네, 사실 그 명도란 것도 경매 투자 후 전 과정 중에 일부분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죠. 주권을 주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예. 얘기 어떤 일을 하든 그 목적을 중요시 하라는 요 말을 들으니까 저번 주에 그 스파리즈 생각이 나는 건데 시세 조사할 때 너무 이게 부동산 사장님과 친하다 보니까 이제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분간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무슨 아들 딸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목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월세 뭐 이렇게 아는 거고 이제 시세도 알아보는 거고 뭐 전에 부동산이나 그 다음 부동산이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는 건데 시세 조사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담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또 한번 깜짝 놀란 게 이렇게도 빠질 수 있구나. 3.5로 빠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원포인트로 짚어드리니까 바로 고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스파리즈가 어느 정도 다른 거에 비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바로 고쳐주는 게 가능하니까요. 지금 내일이 이제 스파레즈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 내일이 명도가 들어가. 그렇죠. 내일이 이제 마지막 실전이죠. 단계. 예. 명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아마 배우실 거예요. 아마 1기 때는 저희 그 지사장들이 이제 해가지고 명도 대상자로 해가지고 그때 결코 꺾이지 않은 그런 무쇠뿔처럼 이제 악덕 그 명도 대상자로 했었었는데 내일도 이제 한번 이런 걸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접 뭐 말로만 이렇게 해서 모르는데 직접 본인이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 이제 딱 보이지 않는 벽이 보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벽이 탁 있으면 살짝 돌아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빠를 거고요. 돈 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즐거운 명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권 주고 받건 그럼요. 받고 네. 기브 앤 테이크. 예. 그렇죠. 서양에 서양적인 마인드죠. 그런 거 있잖아. 네네. 그러면서 상대를 좀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대화를 시작하면 사실 대화도 잘 돼요. 예, 인간적으로 조금 들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들어주면서 이제 그 목적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이야기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법의 중요성은 정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뭐 명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뭐 일단 초보 가이드에서 이제 명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룬 적은 거의 없으니까요. 처음이지. 네, 그렇죠. 처음이고, 네네. 그래도 많은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아마 잘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제 초파일이죠. 네. 부처님 오신 날이네. 네, 석가탄신이죠. 아까 우리가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여기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여기는 석파라주죠. 네, 맞습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교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네. 오늘 하루 전에 미리 와 있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을 뭘 먹었죠? 맛있는? 네, 그 저녁을 이제 넌 처음 먹어봤지? 오딱을 먹었죠. 네, 먹었는데 이제 속이 보호되는 네네. 오딱을 먹었는데 이게 처음 먹기 전에 저희 시장님이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두드러기 같이 이렇게 뭐 간지러울 수가 있다라고 해서 뭐 약을 하나 먹긴 먹었었는데 그냥 내가 산 거야. 아 역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산 거야. 역시 제가 이제 시대조사할 때로 저희는 토끼만 본다고 하면 이제 저희 본부장님은 헬기를 타고 이제 산 봉우리에서 이제 토끼도 보고 노루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 시끄러.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을 그래. 칭찬하라 뭐 그런 거 있죠. 내일 이제 저건 부처님 아니었는데. 오신 날인데 네, 우리가 그 저녁을 맛있게 먹고 네, 커피 타임을 하면서 그럼요. 우리 해피점에 또 들은 이야기 있잖아.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 명강에. 네, 명강이었죠. 초팔이다 보니까 하면서 특강을 한 20분 거래요. 네네. 했는데 그 중에서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주옥 같은 강의였었는데, 주옥 같은 강인데 네. 눈꺼풀이 무거워졌냐? 주옥 같았는데, 이제 오딱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네, 뭐, 그랬었었는데, 이제, 요점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물어본 거는 이제, 이제 유교 사상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저희, 유교? 네. 불교라니까 뭔 유교를 말해? 이제 불교 사상인데, 여러 가지 종파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참선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선을 해서 이제 얻어지는 게 어떤 거였냐.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게, 그 대표님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영화관 그 낙찰받은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왔었었고, 그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제 말씀 풀어나가셨는데, 요거를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다 보니까, 요즘 정리 안 돼? 네. 이게, 네, 그렇네요. 좋은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같이 들었는데 항상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주제는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였고, 네. 석가모니의 시타르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그랬었죠. 그걸 쭉 이야기하면서 시타 부처는 석가모니는 결국 이제 출신이 왕자 출신이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모든 걸 버리고 불교에 들어오게 됐느냐? 결국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네. 깨달음.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제 사실은 부처가 된 거고 이런 건데,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좀 생각하고 사색을 깊이 하면서 자기와 남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본인의 어떤 깨달음은 꼭 필요하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머릿속에 남는데, 어떤 깨달음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들으면서 많이 해봤어요. 나도 나름대로 깨달은다고 했으면서 어떤 행동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그거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아무튼 내일이 이제 초파일입니다. 석가탄신일이고 부처가 오신 지 벌써 불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4천 몇백 년 같은데. 자, 내일 사실은 모처럼이 휴일인데 토요일에 딱 걸렸어. 네, 그래서 이제 그랬었죠.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부처님 오신 날 잘 보내시고, 그렇더라도 이제 토요일 쉬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제 가까운 데서 어떤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잘 보시고,
하면서 어떤 본인의 깨달음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음. 대표님 그런 말씀도 하셨죠? 저희 부처님 얘기하시면서, 이거는 영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뭐, 만화책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그 작가나 뭐 이렇게 만화 그리시는 분이 어떤 그 의도로 요거를 그렸고 이 글씨를 썼냐, 요런 거를 많이 살피시고, 다른 관점에서 다관점에서 이제 많이 보시고 접근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봤을 때도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있었었는데 그 대사가 힘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그 권력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라고 해서 저희 그 경매물건을 이제 낙찰받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이잖아요. 갖고 있는 권력이면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해 뒤따르는 그 선물이 명도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 싶네요. 네. 그게 뭔 영화였죠? 그게 스파이더맨도 나왔었고 그게 그 마셜 아트라고 해서 그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이 나오는 이제 영화입니다. 뭐 슈퍼맨도 거기에 포함될 거고 뭐 아이언맨도 포함이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히 영화를 보더라도 뭐 싸우고 하는 영화라도 거기에 그 카피라이터들이 그 짧은 문구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함축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든 책을 보시든 나중에 친구랑 대화를 하든 그 안에 어떤 그 숨겨진 뜻이 있나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생각의 그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말꼬리를 잡고 그 얘기를 할 때 항상 질문이 쏟아져야지만 이제 경매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뭐 마무리하시죠. 네. 그래서 내일은 석가탄신일이고 오늘 이제 늦게나마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초보 가이드 막막한 명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풀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도는 어렵기만 한데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판례 저희 그 코믹 판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밌게 한번 나중에 꾸며볼 수도 있고 또 라이브 방송 그 페이스북 페이지 그 라이브 방송으로도 나중에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끝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아까 그 오광경매 또 뭐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생활 판례일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이제. 네, 코믹 생활 판례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초보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